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 성승미소입니다. 지난주 잘 나가던 증시 주춤했죠? 예, 문우신 장관 핵폭탄을 하나 던졌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는지 토마스 류 선생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정말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는 무난하게 잘 대응했어요. 그래서, 수익도 상당히 올렸고, 괜찮았습니다만은 하여튼, 매일매일 지금 충격적인 뉴스 때문에, 갈피 잡기 힘든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예. 지난주를 일단 제가 몇 가지 사항으로 좀 질문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주를 얘기하는 항상 매번 같은 패턴이지만 오늘도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예. 지난주는 토마스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증가세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역시 바로 예상대로 그런 흐름이었고, 지난주는 이제 뉴욕,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등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런 이제 강력한 코로나 대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초만 하더라도 백신이다 이러면서 코로나 끝났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증시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흐름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주초에 13만 명, 14만 명, 15만 명 이 정도 할 때만 해도 그래도 시장은 그것보다는 백신 개발이 속속 이제 나오고 이제 또 바이든 정권이 이제 새로 이제 들어서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이런 긍정적인 데다가 더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크게 이제 화답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확진자 수가 아주 급속하게 계속 늘어갔고 어제 그 숫자로 보면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증가하면 했지 줄어들 만한 그런 낌새는 없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렇게 급속 확산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지난번에 그 선거 전후로 해갖고 사람들의 모임이 하여튼 길거리든지 실내든지 하여튼 모임도 많고 하여튼 접촉이 많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늦가을 이제 초겨울로 가면서 이제 실내 활동이 더 많아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확산이 더 많이 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겨울에 초입에 들어서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이제 그게 원인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 긴 겨울 동안은 점점 더 확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백신 소식보다도 이 코로나 숫자 이 증가 또 그에 따른 각 주정부 이 메트로폴리탄 이런 데서 각종 이제 부분적인 락다운을 하고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뉴욕을만 보더라도 학교 이제 클로즈하고 식당에서도 실내 안에 영업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하고 이제는 투고라고 그러죠. 오다만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 이제 그런 것만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락다운 강화 이게 점점 이게 가시화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투심들은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증시가 안정적으로 흐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한 칸씩 한 칸씩 순차적으로 약간씩 내려오는 그런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한 2주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를 그런 재료로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지금 이 경제의 지금 앞으로 상황이 사실 코로나 환자의 숫자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기에 지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볼 때
또 계절적으로 또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그 겨울이고 또 지금 숫자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 경제가 지금 여기서 주춤할 수밖에 없고 또 지난 목요일에 그 주간 실업자 수 보면은 그 이니셜 클레임 수도 증가했어요. 약간 예. 그 잠네스 클레임이. 예. 그래서 그거로 볼 때 더 이상 이제 실업자는 조금씩 증가하는 국면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경제가 슬로우다운 해가 있다. 그런 것을 증시가 반영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JP 모간 하면 이 금융시장 영향력이 상당하잖아요. 네네. 네, JP 모간의 이제 디몬 그 CEO가 작정하고 이제 뉴욕타임스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최근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양책 협상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단어를 차일디시하는 한마디로 애들 장난이다 이런 말로 막 맹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봐도 최근에 이렇게 늘어난 확진자 숫자, 그 다음에 뭐 확진자 이렇게 늘어나면 경제활동이 위축되니까 12월 그 다음에 즉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성장률 예측치를 낮췄습니다. 즉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최근의 확진자 이 증가세 그로 인해서 경제적 압력 때문에 증시가 분명히 부담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최근의 월가 시각 같아요. 네, 최근에 사실 이게 좀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그 월가의 시각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거죠. 이제 그런 보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크게 부정적으로 반응 안 한 것은 그래도 2, 3분기 그 템포러리 그 숏 피리어드에 그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지만은 내년 2분기, 3분기에는 또 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전망 때문에 증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이 뭐 계절적으로 볼 때 내년 봄 되면은 또 사람들이 바깥 활동이 좀 증가하고 그래서 경제 이제 성장이 다시 이제 픽업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겨울로만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도 있고 또 이번 그 추수감사절의 그 항공 예약률 그것만 봐도 항공 예약이 뚝 떨어지고 그 질병본부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가능한 가족들 뭐 친구들 이렇게 모이지 말고 그냥 자체 자기 가족만 이렇게 단촐하게 지내라 이렇게 권고 사항이 떨어졌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게 지금 이 코로나 숫자와 이 계절적인 요인 이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이렇게 경제 그 상황이 반영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월스트리트저널 그 목요일 기사를 보니까 6월, 7월에 미국의 진단 하루 일간 진단자 숫자가 70만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일간 진단을 요청하는 숫자가 160만 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 그런데 또 웃긴 것은 그렇게 진단할 키트도 부족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근데 결국은 자기 몸에 조금 뭐 이상이 느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테스트 하러 가거든요. 예, 뭐 자기가 뭐 아무 증상 없이 멀쩡한데 일부러 뭐 그 테스트장에 갈 사람은 그냥 별로 없고요. 사실 저도 테스트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몸에 전혀 뭐 이상이 없고 우리 가족 전체 뭐 그렇고 우리 사는 요 블럭 안에도 뭐 그런 환자가 없고 그래서 뭐 그런데 하여튼 겨울이 되면서 이제 감기 환자가 이제 증가하잖아요. 예. 이게 초기 그 심텀은 그 감기하고 이게 코로나하고 거의 뭐 헷갈릴 정도로 뭐 이래갖고 사람들이 감기가 걸려도 이게 혹시 그게 아닌가 이래갖고 테스트장으로 이제 달려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테스트 그 숫자가 많이 증가한 그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말씀하신 대로 많이 테스트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디텍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숫자가 올라가긴 했어도 그래도 이 지금 병원에 그 입원한 숫자의 그 증가수
이것만 봐도 단순히 그냥 뭐 테스트만 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병원이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그 통계를 보니까 미국 병원 중에 5개 중에 1개 정도는 그 현재 그 병원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 한계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숫자가 증가하면은 병원이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지난 봄에 초기에 우리가 병원이 충분한 대비를 안 했던 상황에서 환자가 막 나왔을 때, 사실 뭐 그 사망자, 닥터라든지 그 간호사들이 그 마음속에 결정해서 누구는 죽이게 하고 누구는 살리고 그런 상황이 왔었잖아요. 지난 3월에. 예. 이번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좀 비극적인 상황이 앞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 이제 사망률도 거의 올해 3월달 그 피크를 쳤을 때에 거의 70~80% 이상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는 사망률이 늘었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 거의 포화 상태로 이렇게 피크를 치려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지난 그 3, 4월에 그 환자들이 한꺼번에 이제 병원을 몰려들었을 때는 병원에 뭐 시설도 준비 안 돼 있고 뭐 그 의료진들도 그 교육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냥 중환자가 갔어도 아무 치료 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사망하고 그런 사건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자칫하면은 숫자가 더 늘어나면은 그런 상황이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시는 상대적 그때 3월의 패닉 상황처럼 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은 조만간 백신이 나와 이게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겠죠. 그렇죠. 화이자가 오늘 그 FDA에 예. 그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고, 모더나도 이제 며칠 내로 한다고 그러고, 또 그 외에도 백신 개발 회사들도 이제 그 3차 임상 실험이 이제 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날이 갈수록 이제 백신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증시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앞을 내다보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만 보면 공포스럽지만은 앞에는 희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증시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3, 4월에 이미 경험 효과를 통해서 뭐 이거 인간이니까 극복해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코로나 이런 그 확진자 증가세는 뭐 이 정도로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장 마치고 나서 문우신 장관이 갑자기 한마디를 했어요. 즉 스몰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 연장이 원래 이 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 이 연장을 그 페드 즉 연준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렸잖아요. 이제 야 대출하지 마. 네네. 그리고 회사채 매입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이제 12월 말로 끝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어제 이제 증시가 약 다우지수에서 200포인트 넘게 하락한 이유도 이 때문인데 이게 금융시장의 이제 게임 체인저 혹시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재무부의 그 프로그램 중단 그 자체는 핵폭탄급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폭탄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앞으로의 그 정책 그 담당자들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갖고 그냥 뇌관이 없는 상태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갔다 가면은 지난 3월 같은 회사채 붕괴 네. 같은 현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장 마치고 이제 그게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에게 공식 요청서 보냈던 편지가 이제 공개돼 갖고 거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목요일 날 그 장을 마칠 때까지는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지금 아무런 이렇게 그 시장 충격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 까딱하면은 시장이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진짜 시장이 급락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뭐 제 돈도 돈이지만 회원들 돈이 더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잠이 안 왔는데 새벽 3시 그때 깨갖고 보니까 이게 안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또 6시 일어나고 또 보니까 뭐 조금뿐이 안 내려가고 하여튼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핵폭탄급 악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 그 오후에 마침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그 상원 지도부들이 예. 그 부양안에 대해서 다시 이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 뉴스가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하고 그 화이저 백신 FDA 승인 요청할 거다. 이제 그 소식도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나온 뉴스니까. 그래서 그 호재가 사실은 이 연준의 그 지원 프로그램 중단, 이 악재를 견뎌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재무부가 문우신 장관이 그렇게 통보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미국 이 정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할하는 이 문우신 장관을 보면 개인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분명히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 특히 문우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강아지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을 변경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지시한 거로 그건 뭐 거의 확실한 거죠. 예. 결국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야 이거 봐라 이거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에 문우신 장관이 CNBC에 출연해갖고 이제 CNBC 데스크에서 아주 진짜 날카롭게 질문을 했어요. 예, 스코프 그래서 박스에서 그 질문 내용에 예. 혹시 이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목리 아니냐 바이든 정권의 출범과 그 순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까 문우신 장관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고 자기가 볼 때 이거는 연준의 지원 프로그램 이것은 충분히 지금까지 잘했고 그래서 경제와 증시를 충분히 살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죠. 그런데 문우신 장관은 그렇게 이제 둘러대긴 했지만은 미국의 경제계, 월가, 언론계, 정치인들 모두 그냥 오늘 그냥 거의 이제 십자포화가 떨어졌어요. 문우신 장관한테.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누군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문우신 장관은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 배에서 구명정을 빼앗은 꼴이다 지금. 지금 코로나 숫자가 지금 급속하게 확산되어 있어갖고 그 지원 자금이 더 필요한 이 시점에서 그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타이타닉에서 구명정을 빼앗는 것이고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반대로 정책을 집행한 당신은 역사의 주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꼼수가 이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사실 상승 교수님도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은 연준의 기업 뭐죠? 채권 구매 프로그램은 사실은 눈꽃만큼만 집행됐었어요. 그렇지만은 연준의 어마어마한 대기 자금이 있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시장에 안정감을 주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세월호, 그 배가 뒤집힌 결국, 결론은 그 안에, 뭐라 그러죠? 안에 물을 가둬서 이렇게, 평형수. 예, 예. 예, 평형수. 그게 모자라갖고 배가 이제 뒤집힌 거잖아요. 예. 사실은 연준의 그 지원 그 프로그램이 평형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이 있고 없고, 그냥 집행을 안 하고 상징적으로 있다고만 해도 시장에 상당히 안정을 주는데, 만일에 이것이 12월 말로 해갖고 종료되고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시장에서 다른 악재가 터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뒤집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일단 물러나고 바이든 정권이 출범했을 때 또 진행됐을 때 미국 경제가 이렇게 회복을 못하게끔 예. 쐐기를 박아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경제를 잘했고 바이든은 못했고 또 혹시 이걸로 해서 증시가 만일 급락하거나 폭락을 한다 그러면은 자 이것 봐라. 내가 있을 때는 증시 잘 올라가고 바이든 했을 때는 증시 폭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잔머리 굴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준 중앙은행을 미국 경제용어는 라스트 리조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인데 그 프로그램이 시장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없애버리겠다 통보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현재 코로나 확진자 이 증가 숫자에 의해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월가 자본들, 그 다음에 이 대형 투자은행들은 보면 트럼프를 이미 버렸고 트럼프가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이런 조치들. 가령 불과 대선 전이었는데 문우신 장관이 어제 그런 조치했으면 제가 볼 땐 다우지수 최소한 500에서 1000포인트 빠질 만한 재료라고 봤는데 잠깐 봤는데 그렇죠. 하락하다가 전혀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즉, 그 이유는 네가 뭔 소리를 해도 증시는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마, 뭐 헛생각 하지 마 이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월 20일까지만 참아보자.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 이제 이런 희망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공화당이 상원을 잡고 있는 한은 사실 연준이 할 수 있는 그 활동 공간이 상당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의회에서 뭐 부양책이든지 지원금이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 재무부나 연준에서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틀면은 이게 이제 성사 될 리가 없고 또 그 재무장관이 이제 그 지원 프로그램 중단한다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고 공화당의 원내 총무 있죠. 공화당이 원내총무 맥코넬. 예, 맥코넬. 예, 미치 맥코넬의 워딩이 달라졌어요, 또. 오늘에, 금요일에. 뭐라고 달라졌냐면은, 재무부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 부양책을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재무부의 저런 의사를 따라갔고, 국소적이고, 이렇게 타겟팅하는 아주 핀포인트 식으로, 그 부양책을 짜보자. 결국 그 얘기는 기존에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 500억 빌리언 달러 있잖아요. 예. 그곳에서 더 축소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1월 5일에 조지아주 지금 상원의원 2석 결선 투표하는데 이러다가 공화당이 2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최악의 경우도 이분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깽판을 치면 칠수록 여론은 악화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미 연준의 지원 프로그램 중단 이걸로 해갖고 지금 뭐 언론이나 뭐 하여튼 뭐 다 지금 분노가 들끓고 있거든요. 이것이
조지아의 투심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음. 공화당 핵심 멤버들이야 마음이 안 변하겠지만은 중도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이 지금 뭐 이 민주적 절차와 그 법 절차 전부 지금 다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이런 것이 엄밀히 조지아 말하면 선거에서 엄밀히 네. 말하면 사실 법의 근거에서 트럼프가 버티긴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네. 민주적 절차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지금 대선 뒤집기 그 전략 그 안에서도 진짜 치사한 전략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만약 조지아 상원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발등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제 어차피 계속 이제 이 언론기관들, 언론사들, 그다음에 뭐 공화당에서도 계속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돌릴 텐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의 스탠스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니까 하원에서 이제 열받아 갖고 이번 그 12월 2일 날에 그 하원 금융통화 그 위원회에서 모신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 둘을 불러다가 긴급 그 청문회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무너진 장관에게 따져 묻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뉴스 나왔습니다. 자, 이제 부양책도 부양책이지만 지금 12월 11일이 또 무엇이냐면 지난 9월에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 임시 예산안 만기가 12월 10일입니다. 지금 공화당 문우신 장관 이 연준 그 프로그램 중단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거 혹시 공화당이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1일 날 연방정부 셧다운을 노리는 것은 아니까 이것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이 된들 뭐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의회에서 연방정부 셧다운과 이 부양안 이것에 대한 어떤 막교한 딜 뭐 이런 것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지만은 연방정부 셧다운 되면은 민주당에도 그렇고 공화당에도 그렇고 승자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뭐 친수익파이기 때문에 공화 민주 뭘 이기든 그건 사실 관심이 없고 이 주식시장은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뭐 사실 그것도 그냥 템포러리 이벤트로 여길 수도 있죠. 어차피 1월 20일이면은 정권은 바뀌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해갖고 뒤집기 시도를 하지만은 지금까지 보면은 뭐 거의 가능성은 1%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저 선생님 궁금한 게 일요일 날 뭐 100만 명이 워싱턴에서 시위한다 그랬는데 그때 그 어떻습니까? 결과는 많이 모였습니까? 100만 명이 아니고 한 5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군중들 그 사이를 골프 치러 가는 길에 뭐 시간을 맞췄겠죠. 의도적으로. 골프 치러 가면서 창문 열고 손을 한번 흔들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뭐 충돌 없이 잘 끝났습니다. 사실 100만 명 모였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치러 가지 않았겠죠? 거기서 연설했겠죠? 그렇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 부양책, 그 다음에 문우신 장관의 발언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따져봤고요. 이제는 좀 개별 기업 소식으로 가보면 당연 테슬라죠. 테슬라가 12월 21일자로 S&P 500 인덱스에 편입된다는 뉴스가 나와서 테슬라는 연일 뭐 8%, 10% 연일 오르고 있지만 반대로 테슬라가 편입되는 만큼 어딘가에서는 이제 밸런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주를 덜어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글쎄요, 저 생각에는 그 테슬라가 S&P에 편입되기로 한 날이 12월
21일이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하신 거는 12월 21일 이후에 돼야만 직접 그 펀드 매니저라든가 뭐 각 기관 투자가들 뭐 이런 연기금 이런 데서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그냥 관망하는 예. 그런 자세일 텐데 오히려 그 나스닥의 그 대장주들 있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파마 예. 이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바이든 정권 출연에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 그런 것이라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그 당선자가 아직 그 장관들 그 윤곽이 안 드러났지만은 그리고 지금 뭐 그 진보 쪽의 그 누구죠 그 진보 쪽의 그 하여튼 목소리가 너무 강해갖고 그 중요 포스트에는 진보 급진 개혁파를 심어라 하는 그 뭐 지금 강력하게 지금 그 압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진보 쪽의 그 목소리도 반영되고 이러면은 결국 중요 포스트에 급진 개혁파가 들어올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기업들, IT 대기업들은 조금 불편한 이제 세월이 이제 시작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긴장.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테슬라의 주식도 올라가지만은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좀 더 핫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GM 주식이 요새 가장 파마, 핫하죠. 네, 파마 이것보다도 하여튼 그 바이든 그 테마주 그쪽으로 많이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코로나19 양성 반응 나왔죠. 네네. 이분도 앨런 머스크 뭐 이분도 코로나 별거 아니다에다가 지가 걸렸네요. 네, 하여튼 뭐 경미한 뭐 증세가 있다 이렇게 아마 지금쯤은 아마 다 나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도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사실 다우지수 250포인트는 빠지긴 뭐 퍼센트로 보면 경미하긴 하지만 그 숫자가 주는 이 연이틀 그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VIX 인덱스는 뭐 거의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래서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은 예, 제가 볼 때는 투심들은 그 지금 현 상황에 주시하기보다도 이제 백신 개발이 속속되고 있는 조금 더 미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요. 네. 사실은 지금 예년 같으면은 지금 연말 상승 랠리가 이제 한창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네. 10월 말쯤에 완전히 이제 조정을 다 끝내고 11월부터 쭉쭉쭉 올라가는 이제 모습.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강력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코로나 뭐 하여튼 뭐 복잡하게 시장에 부정적인 게 억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투심들은 어쩌면 머지않아 시작될 연말 증시 랠리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 그날 당일자 또 옵션 포지션을 보니까 다 상방 잡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말씀하신 금요일 날 대로. 금요일 날도 옵션 만기였잖아요. 그래서 예. 하루 종일 그냥 뭐 이 증시 그 지수 자체가 뭐 본드 부채 놓은 것처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가 장 막판 한 10분, 20분 남겨놓고 하락으로 쭉 밀리긴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투심들은 언제 연말 그 증시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가 그것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도 뭐 이렇게 다른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현재 이번 그 한 주 동안 업앤다운 했던 그 바운드리 안에서 계속 업앤다운을 계속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금 이야기를 해보면 금 차트를 보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면 그냥 한참 좀 떨어진 위치에 있던데 이 골드 가격은 선생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골드는 결국은 그 코로나 백신 속속 개발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제 골드가 겁을 먹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양책이 나오면은 골드가 환호할 텐데, 사실은 현재 민주공화당 간에 설령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 안 하면 또 허당되잖아요. 예. 그래서 금시장에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 그래서 민주당의 자기들 계획대로 경제와 증시 또 이런 모든 환경을 이끌어갈 때 그때라야지 본격 상승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증시는 상당히 웅크려 있을 것 같고요. 금은. 그 다음에 지금 공화당이 지금 최근에 축소된 그 부양안을 자꾸 고집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설령 뭐 부양안이 합의된다 할지라도 작은 규모라 그러면은 금이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요소는 안 된다. 근데 금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도 금이 더 많이 상승할 그 요소는 결국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순한 바이든 대통령이 밀리면서 약달러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중국과 미국과의 그 대결 속에서 밀리는 미국, 거기서 밀리는 달러화, 거기서 오히려 금값이 튀어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금이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약달러가 진행이 된다면 금값 반등의 기회는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갑작스런 정책 변환. 트위터. 예. 그런 걸로 인해서 달러화 자체가 긴장한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바이든 대통령 되면은 조금 더 예측 가능한 그런 시장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달러도 좀 긴장을 풀고, 약세로 전환되고, 이머징 마켓 쪽의 통화들은 좀 강세로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월가에서 지금 투자 분석가들은 오히려 미국 장보다도 해외 이머징 마켓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게 달러화 약세, 해외 이머징 마켓 통화 강세, 이제 그런 구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제 월말로 이어가고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 일요일이 미국 추수감사절이죠? 네네. 미국은 그럼 금요일부터 휴장인가요? 목요일부터 휴장인가요? 목요일 날 하루 휴장하고 금요일은 아마 정상 트레이딩하는 될 겁니다. 근데 예. 제가 이제 회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계절적으로 연말 증시 상승 랠리 기간이 이제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 상황을만 보면은 진짜 이거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우리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너무 공포스러운 뉴스에 몰입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폭락하겠다 싶어갖고 인버스에 들어갈 수 있죠. 사실 해지한다고 인버스 자체는 저는 무조건 반대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숏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인버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거의 고수들이나 하고 순발력이 대단히 좋은 시장 분석이 빠른 그런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일반 초보들은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대개 주식 투자하다가 계좌 녹은 사람들 보면 전부 인버스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정시는 특히 미국 정시는 지난 100년 동안 계속 상승했어요. 근데 그런 추세를 본다 그러면은 아무리 현재 상황이 암울하고 공포스럽다 할지라도 차라리 현금화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될 때 들어가든지 해야지 거기서 인버스 들어가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진짜 인버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잡주식에 사놓고 내려간다고 거기다 물타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또. 예. 그렇죠. 잡주식은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한다고 그러면은 차트 좀 대충 보고 일단은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일단 들어가고 그래도 하락한다고 그러면은 10%나 20% 지점에서 손절이 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한 30% 내지 한 40% 그 정도에서 수익 익절 이제 그런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 잡주에다가 물타기하고 또 물타기 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투자금 여력이 전부 그쪽으로 쏠려갔고요. 진짜 다른데 좋은 기회 왔을 때 자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잡주의 물타기 금지, 네, 인버스 금지 이것만 꼭 지켜도 평균 에버리지 수익률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당부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방송 열심히 듣습니까? 뭐 망해라 의미 없잖아요. 뭐 누가 정치가 되든 중요한 건 우리 계좌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느냐 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한테 후원하시는 게 낫지 맨날 망하라 의미 없다고 봅니다. 우리 친수익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퇴근하실 때 아이들 통닭 한 마리라도 더 사갈 수 있는 그런 계좌 수익 우리가 원하는 게 선생님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벌써 40분이 다 됐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꼼수, 예, 월가가 이미 그 꼼수를 파악한 이상 증시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 같다. 사실 멤버십 게시판에는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이런 분석을 올렸었는데 연이어서 월요일에도 이 내용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더 금융시장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안경이 바뀌었네요.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